평생의 숙제, 다이어트. 아마 체중이 많이 나가실수록 훨씬 더 막막할 겁니다. 더구나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시작도 전에 겁에 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작년 광복절에 100kg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올해 74kg까지 25kg가 넘는 체중 감량을 성공하고 현재는 러닝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름 10K 50분 19초라는 PB를 가지고도 있고요. 75kg 정도에서 6개월 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러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일반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다이어트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고 유지도 잘 하고 있는 편인데 러닝계에선 여전히 과체중 러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고도 비만의 다이어트와 과체중 정도 혹은 정상 체중에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아예 다르다는 걸 너무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영상에서 고도 비만자들은 어떻게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구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몇 킬로그램까지 빼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불면증을 겪으면서 너무 고생하다 보니 스스로 느끼는 자괴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잠 패턴만이라도 좀 제대로 돌려놓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이런 생각으로 생활 습관을 조금씩 고쳐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다이어트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대부분 고도 비만의 상태에 접어들었다면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도 비만에서 다이어트를 결심하셨다면 우선 생활 패턴을 잡고 내가 다이어트란 걸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수면 패턴을 잡아야 됩니다. 저도 수면 패턴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식사는 불규칙해지고 불규칙한 식사는 폭식을 유발합니다. 또 그렇게 폭식을 하면 먹고 바로 누워 잠들고 무언가를 꾸준히 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런데 수면 패턴이란 게 그냥 내가 잘 자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바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잠이라는 건 내 몸을 회복하는 시간인데 잠을 규칙적으로 자지 못한다는 건 자야 될 시간에 그만큼 에너지를 다 쓰지 못해서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면 패턴을 잡기로 했습니다. 활동량을 늘려서 소모하는 에너지를 늘리는 것과 내 몸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즉 음식을 조절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당장 헬스장을 등록해야 될 것 같고 닭가슴살과 현미밥을 막 시켜야 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기는 내가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음식과 운동이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의욕이 넘쳐서 조급한 마음 때문에 무조건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무리한 운동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느냐? 우선 하루에 1시간을 무조건 걸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1시간은 멈추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시간으로 1시간 이상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럼 속도는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으로 1시간을 걸어주세요. 제가 했던 운동 기록을 찾아보니까 저는 약 1시간에 4km 정도를 걸었고 야외에서 걷는 걸 추천드리지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타겠다라고 하시면 속도 5 혹은 그것보다 이하 정도로 타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1시간을 멈추지 않고 해주시면 됩니다. 생활 패턴을 잡겠다고 딱 시작했을 때 제가 했던 운동은 이게 답니다. 그럼 한 주에 며칠이나 걸어야 해요? 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텐데 우선 최대한 매일 해주세요. 무릎이 붓거나 다른 곳에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면 매일 걸어주세요. 그리고 걷는 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대에 해주세요. 지금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하루 루틴을 똑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지금 시기는 운동이라는 행위에 내가 매일 1시간씩 투자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생활 습관에서도 몇 가지 규칙을 세웠었는데요.
몸을 움직이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운동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침대에 눕는 건 잘 때만 눕자 라는 게 제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수면 패턴이란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심지어 불안을 유발해서 이게 악순환이 정말 심한데, 졸아도 괜찮으니까 책상같이 불편한 곳에서 졸아야 해요. 또 앉아야지 라고 노력하면서 자리에 앉아 조는 건 다르거든요. 두 번째, 밥 먹고 절대 눕지 않는 겁니다. 침대에 눕는 것과 별개로 밥 먹고 소파, 바닥 등등 어디든 내가 누울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잠드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낮에 잠자는 시간이 자꾸 늘다 보면 자야 하는 시간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먹고 움직이기 위해서 무조건 설거지를 한다거나 설거지를 한 후에 바로 걸으러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암막 커튼을 치지 않는 겁니다. 수면 장애를 겪는 많은 분들이 낮에 잠을 청하다 보니까 암막 커튼을 정말 많이 설치하시는데, 걷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그냥 떼세요. 해가 떠서 잘 못 자고 피곤해야 밤에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더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암막 커튼을 계속 치고 있으면, 특히 억지로 일어났다고 해도 다시 잠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면 패턴을 절대 정상적으로 돌릴 수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만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무리한 식단이에요. 무리한 식단을 하면 흔히 말하는 입이 터져버립니다. 이 시기에는 사실 식단에 크게 손댈 건 없으니까 닭가슴살부터 결제하지 마세요. 고도비만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식단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폭식하지 않기인데, 드시던 음식의 종류는 그대로 드시고요. 다만 정해진 시간에 세 끼를 모두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권하는 첫 번째는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침 출근길에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아침 식사를 해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침 식사는 거창하게 밥, 국, 반찬들이 있는 식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간단하게 배에 넣어서 점심 식사 전까지 큰 허기를 느끼지 않게 도와주고, 그 덕분에 점심에 폭식을 하지 않게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도 꽤 효과가 큰 부분이어서 거르지 말고 꼭 아침을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가 사두신 계란찜기를 사용해서 아침에 커피와 삶은 달걀 두세 개 정도를 먹었었는데, 이 찜기는 금액도 비싸지 않고 효율이 정말 좋으니까 오히려 닭가슴살을 결제하거나 이러기보다 찜기를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의 양을 1인분만 드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고도비만자들은 정말 1인분씩만 먹진 않아요. 나는 혹시 식사는 1인분씩만 하는데 다른 군것질들 때문에 혹은 야식 때문에 살이 찌고 있는 거라면, 우선 식사를 제때 하는 것만으로도 간식이나 야식에 대해서 유혹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다이어트를 하려면 간식은 건강하게 바꾸어야 하고 야식은 꼭 끊어야 하는 시기가 오니까 지금 단계에서 바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저는 이 시기에 탄산음료를 끊었습니다. 폭식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있을 때 어느 정도의 배부름이 차고 혹은 느끼한 음식을 먹어서 입이 느끼할 때 이 탄산음료 한 모금이 그 마지막 한 입 혹은 한 조각 더를 가능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탄산음료를 끊기를 추천드리고요. 제로음료가 워낙 잘 나오니까 너무 힘들 때만 제로음료로 대체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탄산음료만 끊어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준비에 꽤나 속도가 붙을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앞으로 꾸준히 다이어트란 걸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만드는 시간인데요. 수면 패턴을 잡고 그러기 위해선 식사, 운동, 모든 걸 루틴화해서 앞으로 꾸준한 다이어트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2주 정도 하시길 권장드리는데, 시작했다고 해서 수면 패턴이 한 번에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충실하게 2주를 했는데도 수면 패턴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분명한 건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내가 완전히 밤을 꼴딱 새거나 아침에 잠드는 일,
그리고 낮에 통잠 자는 일 정도는 분명히 줄어들고 계실 거예요. 여전히 내가 피곤하지만 낮잠은 안 잔다 정도까지만 오셨어도 굉장히 잘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식단을 조정해 나가다 보면 피곤하기 때문에 잠은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이 좀 막연하더라도 본인을 믿고 시작해 보세요. 앞으로도 체중 구간별로 제가 했던 식단과 운동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